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모닝 앤 울산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울주군 두 곳의 산불도 지난 26일과 27일 잇따라 진화됐지만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등 아직 해야 할 일은 상적해 있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와 필요한 지원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 산림청장이 울주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꺼지고 까맣게 탄 산림만 남은 온양읍 산불 피해 현장. 울산시와 산림청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산불 피해 복구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불 나든 안 나든 헬기를 다 구입 못하면 임차 헬기라고 예고 기계를 갖다 놔야 되는데 임차 헬기 요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요만큼은 임차를 했고 요거로 추가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형 헬기, 산불 진화 헬기가 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산불 현장에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한 탓에 헬기가 주요 진화 장비로 활용됐는데 보다 빠른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지원이 더 필요하단 겁니다. 현재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상 진화 장비를 현장에 접근시킬 수 있는 임도가 있어야 지상 진화 작업을 통해 산불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에 임도가 나 있는 곳 역시도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산림청은 내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통해 산주의 동의가 없어도 국가가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헬기도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임도를 좀 전폭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 진화 헬기도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5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한 80대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서 적정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울산시와 산림청은 언양읍 산불 민가 피해 현장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과 산불 예방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자 생계 지원에 힘을 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산불 헬기 그리고 임도 개설, 송정탑 하부 임목 제거 등을 통해서 산불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한 이번 울주군 산불. 빠른 주민 피해 회복과 산림 복구,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시와 산림청의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온양과 언양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까지 정확한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피해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정확한 피해 조사를 마친 다음에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피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전 지원을 비롯하여서 임시 주거시설 제공 등 구호 지원을 제공하며 국세, 지방세, 경감, 소상공인, 자금융자 등 간접 지원에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을 4월 한 달 동안 중단합니다. 울주군은 온양과 언양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산불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단 기간 동안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를 마친 뒤 5월부터 인증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재난 속에 울주군에서도 두 차례 산불이 발생하면서 급박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이광현 앵커와 구현희 기자가 이번 산불이 남긴 피해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예, 평생 처음 겪은 산불 재난이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동안 울산은 여러 재난에서 잘 피해 왔는데 이번에는 울주군에서도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울주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울산이 산불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건 처음이에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남긴 피해와 과제는 무엇인지 구현희 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네. 매일 이제 산불 취재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까 연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회사에 들어오던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동시다발적인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 울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처음입니다. 네. 네. 엿새 만에 꺼진 울주군 온양의 산불로 산림 93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예. 그 축구장으로 치면 1,300개가 넘는 면적인데요. 엄청나네. 예. 자, 기존 울산 지역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던 건 5년 전 웅촌 산불인데 이 당시 피해 규모인 519헥타르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언양 화장산 산불은 산림 63헥타르가 불에 탔고 현재까지 주택과 사찰 등 이 9개 시설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소설가 오영수 선생 묘 등도 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화장산은 12년 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인데 예. 정말 다행인 건 2건의 산불 모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화장산 불화자스나. 자, 이제 헥타르로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축구장 1,300개 하니까 감이 확 잡힙니다. 목숨 걸고 불은 껐고 이제는 산불 원인을 밝혀야죠. 네. 그 온양읍 산불은 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튄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목격자도 있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울주군은 이번 주 중에 용의자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원양읍 화장산 산불은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예. 제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는데 예. 이 등산로가 있었고 또 운동기구 몇 개 정도가 있는 아주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사찰이 있는데 예. 자, 이렇다 보니 이 등산객이나 또 운동시설을 이용하던 누군가가 실화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큰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네, 그 실수나 이 부주의로 불을 냈다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만약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징역 5년 이상 또 1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 실화의 경우는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하. 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도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화자가 실제 배상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요?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네요. 그런데 2건의 산불 중에 온양읍 산불은 엿새 만에 껐고 온양읍 화장산 산불은 하루 만에 껐는데 여기에 임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울주군 온양읍 산불은 발생 엿새째 128시간 만에 진화된 반면 그 온양읍 우리 그 대운산과 20km 정도 떨어진 언양읍 화장산 산불은 발생 20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예. 이 당시 이 건조주의보 또 강풍이 부는 기상 상황은 동일했거든요. 예. 하지만 온양읍 대운산은 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들의 이 가파른 경사 또 험준한 산세를 뚫고 정상까지 걸어서 진입해야 했습니다. 예. 반면 이 언양읍 화장산에는 이 폭 3m짜리 임도가 있었는데요. 오. 이 덕분에 야간에도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소방차 90여 대와 진화대원 1,300명 가량이 밤을 새워서 물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 결과 언양읍 화장산은 하루 만에 진화될 수 있었고 또 온양읍 산불은 엿새째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야 완진이 됐습니다. 예, 이제 임도라고 하는 것은 산림을 관리하는 차량이 다니는 길, 숲속 찻길을 말하는 건데 등산 시원찮은 분들은 이 길로 좀 편하게 다니는 그런 길. 네. 예, 이번에 이제 그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헬기는 안전상 이 밤에 뜰 수 없는 데다가 이 낮에도 연무가 짙으면 발이 묶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헬기를 총동원해서 주부를 잡았다 싶으면 이 밤에 다시
불이 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산불로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림청도 그 임도가 있는 산은 소방차가 산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밤에도 이 호수로 물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산불 진화 효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임도 자체가 이 숲을 갈라서 또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명 방아선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도수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산림 1헥타르당 임도가 4.1m인 반면에 일본은 24m가 넘고 또 독일은 54m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번 산불로 우리 김두겸 시장도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산불 진화가 좀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로 소나무를 지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소나무의 송진은 한마디로 기름 성분입니다. 아하. 그 오래전에 이 횃불의 연료로 사용됐을 정도로 인화성이 아주 높은데요. 아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활력수에 비해서 1.4배 더 뜨겁게 타고 예. 또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길다고 합니다. 예, 수업료 많이 내고 많은 걸 지금 배웠는데 네.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말 많은 소방 장비와 헬기 인력들이 투입됐는데 최선을 물론 다 하셨습니다마는 한계도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하. 예, 사실 이번 전국적인 동시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예. 비였습니다. 예, 온양읍 산불도 그 27일, 28일 예. 이틀간 한 10mm 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예. 이 비가 불을 끄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세 불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결국 상공에서 물을 뿌려야 하는데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5,000리터 이상의 물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가 7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마저도 이 2대는 정비 중이어서 이번 산불에 5대만 투입이 됐는데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임도도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 대형 헬기 한 대 가격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번과 같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 예방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울주군 산불 진화에만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 화재 진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일반 공무원들 투입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슬슬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엿새 동안 이어진 우리 그 온양읍 산불에 투입된 인력만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예. 그런데 인력이 많다고 해서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인력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자,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 울산 5개 구군을 다 합쳐도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연령도 대부분이 60, 70대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이 한 300만 원 안팎 정도로 알려졌는데 적지 않네요. 네,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예산입니다. 그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동시에 이 지원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공무원들, 소방관 여러분,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구현희 기자를 비롯해서 취재진 모두요. 구현희 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가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동결됩니다.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 가중과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우려를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통행료 인상분은 울산시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하며 울산시가 울산 하버브릿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을 감안할 때 연간 106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구 지역 주요 도로에 살수차가 운영됩니다. 중구청은 12와 구비 등 1억 1천만 원을 들여 16톤짜리 살수차 2대를 임차해 4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북부 순환도로와 종가로, 번영로 등 중구 지역 주요 간선도로 9곳에 물을 뿌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또 황사 위기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도 추가 살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울산시가 처음 마련했던 기업 현장 월간 업무 보고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 현장 월간 업무 보고회 현장,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HD 현대건설기계에서 울산시 월간 업무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듣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월간 업무보고회를 기업 현장에서 가진 겁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한 친기업 정책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기업 현장 월간 업무보고회는 SK에너지 본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보고회가 열린 것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기업 친화 정책 방향을 기업들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업무 보고회에 앞서 있은 기업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는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더 귀와 마음을 열어서 경청을 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심 기대가 크고요. SK 관계자들은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울산시의 지원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지정과 조기 시행, 그리고 공단 내 주차 공간 확보와 산업 경관 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득겸 시장은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 시장은 위기의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을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첨단 설비 등 신규 투자 시에도 인허가 등 많은 행정 지원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과 관련해 신속한 지정 신청,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공단 내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장 간담회에서 친기업 정책의 빠른 효과와 결실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해 근무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3개월 지속근무 시 100만 원, 6개월 지속근무 시 추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천미경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달 본회의 직후 홍 의원 징계의 건이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그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윤리위를 빨리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는 16일 또는 18일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홍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8회 울산연극제에서 극단 푸른가시의 연극 바람이 머문 자리가 단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연극 바람이 머문 자리는 울산공단 건설로 인해 선대부터 이어온 가업이 끊어지게 된 옛 울산 지역 염전 인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극단 푸른가시는 이번 단체 대상 수상으로 지난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울산연극제 단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극단 푸른가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025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 자금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울산 지역 248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113개의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설명회와 함께 25개의 체험관을 운영하며 학교 상담과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등의 기능을 하는 생체 단백질 효소가 나노기계처럼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물리학과 츠비틀루스티 특훈 교수팀은 이스라엘 일라이셔 모지스 박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효소의 기계적 성능과 생화학적 기능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효소 기능 저하에 따른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